네, 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오늘의 특징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들을 들어봐야 될지 이 시간에 함께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죠. 오늘도 함께 해주실 전문가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 양시장 상승은 상승입니다. 그런데 이 상승하는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드는 이유는 왜일지 오늘 시장에 대한 해석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오전장 한 줄 평을 먼저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선방하는 국내 증시, 체감 지수는 글쎄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좀 느끼는 것 같은데 과연 전문가님은 어떤 쪽에 포인트를 두고 계실지 시장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 부탁드립니다. 네, 나스닥 차트 모습을 좀 보시죠. 어제 미국 증시가 연일 좀 과열이었기 때문에 음봉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좀 보수적으로 지켜보셔야 된다. 경고 시그널은 계속 좀 드렸고요. 미국 시장도 과오류가 좀 발생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음봉으로 끝나진 않았습니다만은 선물 지수 자체는 지금 음봉 윗꼬리가 달린 채 마감이 좀 됐는데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조금 분홍색으로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놨는데 5일선에 있는 간극입니다. 아무래도 제 키 맞추기가 좀 진행될 텐데 지금 현재 미국의 나스닥 차트 모습 자체가 쉽게 이제 죽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의 과열권 모습이 과연 언제까지 전일도 말씀드렸지만 뉴스플로우나 미국 시장 자체에서 모멘텀을 타고 가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좀 있죠. 미국 자체가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실적 시즌 돌입하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오늘부터 현대건설을 필두로 대형주들 실적이 거의 다 나옵니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죠. 왜냐면 이제 실적이 발표되고 나면 악재든 호재든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한 노이즈는 재료가 소멸되니까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미국 시장이 좀 낮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것이 과열이라고 볼 수 없는 징조는 전혀 없거든요. 수성한 데이터와 지표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번 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PCE가 좀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CPI 관해서는 좀 높게 나올 것이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먼데이 때 소비 지출이 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좀 높게 나왔고 충격파는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근원 쪽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PC도 조금 높게 나올 공산이 있겠죠. 어느 정도 염두를 좀 해두시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현물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애플은 어제 반등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나가는 모습이 비전 프로 모멘텀을 좀 타고 상당히 비전 프로가 지금 흥행하는 것 같아요.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양봉 마감이 됐습니다만 오늘 전체적으로 애플 관련주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키 맞추기를 좀 가는 과정인 것 같고 어제 좀 뽑아 올렸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제 나쁘게 마감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슬아슬합니다. 네. 현재 이제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이 다 끝나고 나서 가격까지 지금 보여지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 이제 추세선에서 이탈은 안 됐습니다만은 언제 이탈될지 모르는 불안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달러 인덱스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달러 인덱스를 중심으로 좀 봐야 된다. 103불 언저리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103.14불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랑 이면 관계까지 말씀드리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104불까지는 지금 반등세를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우려되는 연동 관계인데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서 위험 자산이 이제 증시를 좀 끌어내리고 국내 증시까지 커플링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2420포인트 테스트를 들어가는 게 지금 가장 조금 아픈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명절이라든지 이런 게 묻어나면서 강하게 이제 하방 경직성을 돼야 되는 2420선이 뚫려버리는 거. 이게 너무 아픕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익 매매를 계속 하셔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손절가를 채우고 가는 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각각의 스타일입니다만은, 손절가를 지금은 타이트하게 채우면 거의 손절 나갈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조금, 투자 기간이나 매매 기간을 구정 이후까지 좀 내다보면서, 그래봤자 2, 3주밖에 안 남았어요. 조금 타이트하게 가지 말고 러프하게 가라 말씀드렸고, 지금은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게 코스피 종합지수의 지금 모습이긴 한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어제 제가 방송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선물 옵션 차트 모습으로 34포인트가 무너지면 안 된다. 어제 지켜냈거든요. 어제 지켜내면서 어찌됐건 지금 자체도 지수가 흘러내리진 않습니다. 334포인트가 지금도 가장 중요한 자리고, 어제 지켜냈기 때문에 지금 2473포인트에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펀더멘탈 자체는 문제는 없는데 이 낮은 가격에서도 외국인들의 현물 유입이 안 된다는 것은 선물로만 지금 계속 장난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답이 나와 있는 쪽입니다. 지금 대외 변수나 글로벌 시장의 매크로 변수 내지는 뭔가 과열의 징조가 보이기 때문에 바로 현물 유입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분명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높게 되면 숨만 쉬어도 환차손이 발생되기 때문에 현물 유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변수를 좀 고려했을 때 바로 뽑아 올리기는 힘들다. 단지 하방 경직성이 이제 확보되는 구간이 있는데 이 334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다시 한번 339포인트에서 340포인트를 도달하기 위해서 트라이를 할 겁니다. 여기가 만약에 근데 유지가 안 되고 334가 바로 깨지면서 내려가게 되면 지금 이 328포인트 언저리가 코스피 지수로 242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지수가 또 흔들리면서 종목군들 주도주 쪽에서 낙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아예 관망을 하든지 종목을 잡아가면 분할 매수를 하든지 기간을 좀 러프하게 두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오늘의 이제 오후장으로 넘어가면서 포인트는 뭐가 있냐? 이 지금 선물 지수 모습이 계속적으로 유지돼 주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유지가 안 되고 오늘 홍콩 항생지수랑 흘러내리게 되면서 급격하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오늘 증시는 무너질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항상 충격파에 좀 대비하는 약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으로 이번 주 내내는 좀 향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전장의 해석과 오후장 포인트까지 들어봤는데요. 시장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일단은 좀 긴장하는 자세를 놓지 않은 채로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특징 종목들은 어디에 있을지 세 가지 특징 섹터들 함께 꼽아주시죠. 네, 뭐 아무래도 오늘 가장 제가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오늘 반도체, 2차전지, 테마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주도주를 포함해서 테마 종목들까지 오늘장도 전략이 참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반도체입니다. 오늘 몇 종목들 빼고는 확실히 좀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한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근에 좀 포트폴리오 없으면 소외된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많이들 보실 것 같아요. 반도체 한 줄평 어떻게 들어볼까요? 네, 더 큰 도약을 위해 조정으로 갈 것,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정을 받았을 때 좀 매수를 할 수 있을지 반도체에 대한 전략들도 알려주세요. 네, 벌써 이제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껴넣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한 지가 1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작년 연초에 반도체가 너무너무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추천하면 정말로 시청자분들이 좀 싫어하셨어요. 야, 반도체 업황 이렇게 안 좋은데 2차 전지로 가야지. 근데 결국은 역발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작년에 소정의 성과를 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연말부터 약간 AI 반도체 여러 가지 접목 요소들, 그리고 모멘텀 플레이가 일어나면서 몇몇 종목들이 이제 터졌단 말이죠. 결국은 늘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AI를 접두사로 놓고 뒤에 여러 가지 산업의 접목 요소를 붙여가라. 수많은 것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AI가 작년에 개장의 시대였다면 올해는 확장의 시대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간에서는 뭐 버블닷컴 이후에 최고의 버블이다 그랬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주식 자체가 사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올라가는 게 본질입니다. 그러면 지금 AI 플러스 산업의 접목 요소 중에서 결국 붙여가는 게 이제 디바이스 장치, 이쪽으로 지금 나오는 것 중에 온디바이스 AI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휘날레가 좀 나왔는데, 지금 가는 종목들 자체가 사실은 실체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는 아닌 것 같아요. 모멘텀 플레이 안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시세가 창출되기 때문에 그 득을 봤다고 보여주고, 반도체 개별 종목들은 반등은 있습니다, 오늘도. 근데 과열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단지 과열 이후에 계속적으로 폭락으로 가서 조정을 받을 종목이 있고,
눌림목 이후에 올라갈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반도체는 올해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겁니다. AI 개화 시대에 지금 그리고 확장 시대에 근본적인 핵심이 반도체입니다. 그 안에 뭐 AI 소프트웨어도 있고 로봇도 있고 등등이 있지만 반도체가 아주 근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쉽게 절대 사그라들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고 눌림목 구간에서는 늘 기회가 옵니다. 단지 그것을 이제 내가 CXL을 할지 아니면 온디바이스 AR을 할지 증착할지 시가갈지 노광할지 그거는 다른 문제이고 그러면 결국은 핵심 포인트는 반도체가 이제 계속 쉬어간다. 어제도 하이닉스를 말씀드렸어요. 15만원 바로 도달하는 것은 엔비디아가 뽑아 올리면서 연동관계로 가야 된다. 못 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14만원대에서 단기 조정을 주겠다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2만원이 강하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하이닉스는 굳건하게 버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없을 때 접근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과열을 피해가지고 낙폭 과대를 선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낙폭 과대를 이제 선정할 때 뭐 온디바이스 한 사람, CXR 한 사람, 여러 다양한 층이 있겠죠. 다 리스펙 하고요. 단지 지금 이제 실적 시즌으로 좀 돌아가기 때문에 실적 기반이 되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적 기반이 종목되는 종목들이라는 것이 바로 흑자를 써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적자 폭이 개선된다든지 1분기보단 2분기가 2분기보단 3분기가 더 나을 수 있는 종목들을 해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최근에는 뭐 간간히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안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지금은 계속 추적 관찰이 좀 필요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기술적으로든 기본적으로든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고 슈팅이 나왔어요. 근데 다시 이 강하게 4230 정도를 지지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으로 말려 들어오면 지금은 기본적 분석으로 우위에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한 토대로 앞으로 기대감 좋아질 거라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 기술적으로 조금 평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방 경직성 피수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수급 모멘텀이 지금 모멘텀이 있던 종목들 온디바이스 AI, CXL 이런 것 쪽에서 실적 개선 포인트로 이동하겠구나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반도체가 뭐 전분기 대비 조금 실적이 아직도 적자인 종목들도 개선이 됐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선취하는 게 지금 핵심 포인트고 선취를 할 때도 짧게 선취하느냐 길게 선취하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다.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단기로 막 하루 이틀 이렇게 보는 쪽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어느 교과서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통 주봉을 많이 보니까 한두 달 정도는 좀 여유롭게 종목 선취를 해가시는 기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고 단지 이제 과대낙폭 중에서 있는 IT 쪽으로 조금 넓혀 본다면 자율주행 연동관계에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어제부터 좀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만 좀 안내를 해드리면 퓨런티어 이런 종목들 제가 한번 들고 오게 됐는데 어제 반등이 나올 줄 알아서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조금 키 맞추기를 가는데 5일선 어제 한 7% 정도 뽑아 올렸단 말이죠.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제야의 어떤 매크로 변수 시나리오인데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나올 때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BYD 점유율도 밀리고 있죠. 테슬라가 유럽 쪽에. 그러면 재고 쌓이죠. 그래서 가격 인하 때립니다. 그러면 결국 기다려야 될 것은 앨런 머스크의 이 언론 플레이, X에 의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 해줄까? 자율주행하는 FSD V12에 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접목 시나리오를 좀 써놓고 이거는 이제 틀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항상 그걸 유념하시면서 보시면서 여기다가 이제 자율주행의 기술적 포인트가 나오는 종목들은 사실은 가격적 메리트는 있겠다. 그래서 종목 조건은 유효하다 정리를 해놓고요. 다시 좀 돌아와서 삼성전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올해 삼성전자를 많이 지금 물어보시는데 이제 하방 라인이 단단한 데가 72,000원인데 여기가 이제 감겨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다시 한번 올해 79,000원 언저리로 갈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올해는 넘어간다고 보여지고요. 좀 쉬는 동안에 지수가 이제 좀 올라올 때 저는 최대한 삼성전자는 79,000원 언저리까지 좀 붙었다가 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은 올해도
조금 무난하게 향이하시면 된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전략들 함께 정리를 드렸습니다. 자율주행과 또 관련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도 좀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내일 또 SK하이닉스 실적이 좀 발표가 되잖아요. 만약에 HBM 관련 종목들은 이쪽에서 뭐 흑자 전환이 나오거나 하면은 약간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근데 모멘텀을 받을 것 같지도 않고, 저도 좀 궁금한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선반영이긴 한데, 실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으면 주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후반영인데, 하이닉스에서 주장하는 HBM 이제 고부가가치 상품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 그 세부적인 사항은 하이닉스가 대비로 숨길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걸 밝힐 필요가 없고요. 경쟁 업체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자폭이 개선되었다고 한다면 하이닉스 주가는 계속적으로 12만 원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보유하는 게 맞고, 아마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자분들이 좀 나서서 조금 방송에 반영시켜주면 좋겠지만, 내일 뭐 뚜껑 열어보면 이 시간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하이닉스의 HBM에 관한 매출 추이나 이런 부분은, 마진율은 분명히 숨길 공산이 높다. 단 적자폭은 좀 개선되었기 때문에 기대만큼 흑자 전환이 되지 않았더라도 주가는 흘러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차 전지 주셨는데요. 한 줄평 어떻게 체크해 볼까요? 네, 메리트는 있는데 고뇌의 방식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확실히 가격이 좀 많이 내려오기는 했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전략도 함께 알려주시죠. 네, 지금 메리트는 있죠. 뭐 고뇌의 방식, 접근 방식의 고뇌인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우리 스페셜 원 시간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해나가는 부분이 이제 SDI를 같이 해나가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6% 잡았죠. 결국은 기술적인 걸 우위에 둘 것이냐, 기본적 분석상 전방산업을 우위에 둘 것이냐, 이 갈림길인 것 같아요. 지금 나가는 차트 모습은 포스코홀딩스 차트 모습인데 좀 비춰주시면, 40만원대가 지금 뭐 지지 라인입니다. 굴뚝 라인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여기서 단기 반등세가 나왔는데, 사실 이거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보여지고, 아직 추세를 변환 못 시킨 건 무조건 팩트입니다. 결국은 이제 기술적 분석을 우리가 우위에 두고 접근할 것이냐, 기본적 분석을 우위에 두고 접근할 것이냐, 이게 지금 상당히 갈림길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이제 생기는 구간인데, 우리가 보유기간, 기회비용에 관해서는 조금 나중에 이야기하고, 결국은 기회비용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퍼포먼스를 좀 대입한다는 이런 결론이거든요. 좋지 않죠. 주식을 하면서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시간 투자해서 진다. 그러면 큰 수익 못 납니다. 내가 시간 투자해서 밀리면 접근 방식 자체를 매매에서 퍼포먼스 위주로 다중 참가 단계나 분산 단계에서 종목들을 선정해서 가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제주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이제 분산 단계거든요. 가셔야 되고, 지금의 포스코홀딩스나 여러 가지 2차 전지는 어느 정도 큰 추세에서는 다중 참가 단계지만 단기 추세로는 이제 축적 단계거든요. 그러면 접근 시기를 이제 어디로 잡을 것이냐가 문제가 돼요. 기본적 분석으로 보니 기본적 분석 자체라는 게 늘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밸류도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저는 밸류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밸류가 싸고 뭐 밸류가 높고 주가 못 가고 낮으면 주가 가고, 주식의 본질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는 딱히 설명할 수는 없는데, 어찌됐건 지금의 CGI에 나와 있는 중론을 보면 기본적 분석상 2분기 때 반등할 것이다. 리튬 가격은 조금 지금 싸다. 이런 평가예요. 단지 그것도 틀릴 수 있죠. 나중에 보조금도 늦게 줄 수 있고, 국가에서 리튬 가격도 하방은 유지하지만 안 올라올 수도 있고, 그리고 미 대선의 트럼프 경선이 또 남아있는 상태. 대변수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술적 분석을 좀 보면, 포스코홀딩스로 돌아와서 하방 낙폭이 이제 어느 정도 다가온단 말이죠. 지지라인들이 다가와요. 여기서 이제 바로 반등을 보고, 자 여기다 바로 받아서 반등을 쏴주면 좋은데, 지금 아직 가격 조정도 사실은 안 끝난 형태이기 때문에 뒤에 알파 기간 조정이 얼마만큼 갈지 모르고, 정말로 이 보이는 선이 과거 통계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여기가 하방이 맞느냐, 지하 20층은 없느냐, 이게 이제 무섭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됩니다. 확인하고 갈 것이냐, 바로 갈 것이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고요. 확인하고 갈 것이냐, 바로 갈 것이냐. 저도 지금 SDI를 그걸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방식이든 기술적이든 기본적이든 짧은
짧게는 안 됩니다. 이거는 포기하십시오. 짧게 하려면 자꾸 단타를 할 거면 에코프로나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가시는 게 맞고 2차 전지는 길게 보고 접근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관심이 없을 때 저는 지금 2차 전지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편제를 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실적이 확인될 때마다 재료 소멸로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두려움은 갖지 마라. 여전히 이제 수직 계열화 쪽에 최우선 백은 포스코홀딩스, 셀은 SDI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양극재 쪽에서는 역시나 에코프로 BM.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더 한마디 언지를 드리냐면 바로 내려갈 때 들어가지 마시고 확인하고 가보자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길게 접근하시고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시듯이 천천히 좀 접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 종목도 주셨는데요. 오늘 뭐 히토류도 잘 가는 것 같습니다. 테마주들은 한 줄평 어떻게 들어볼까요? 네, 기술적인 포인트를 명확히 할 것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역시나 기술적인 부분이 테마주들 대응할 때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테마 종목들 오늘 어떤 종목들 보시는지 그리고 전략까지 함께 알려주세요. 네, 오늘 뭐 테마가 정치 맥주도 좀 돌았고 뭐 히토류도 앵커님 말씀대로 좀 돌았고 뭐 여러 가지가 도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자체가 시장의 체감 지수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주도주가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좀 과열이거나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가는데 접근 방식은 매매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기간 매매, 뉴스플로우 매매, 기법 매매, 차트 리스트를 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시장 주도주들이 이제 과열이 좀 됐고 반도체까지도 쉬는 동안에 그 틈바구니로 시세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상신전자 모습인데 이 기업의 내용은 차지하고 기업에 사실은 무관한 것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 종목의 접근성은 사실은 좀 미비한 거죠. 그럼 이제 기술적인 포인트로 갈 거면 사실 이쪽으로 승부 보는 게 퍼포먼스나 이런 거는 좀 빠르죠.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상신전자는 지금 오를 자리에서 사실 올랐습니다. 네. 오를 자리인지 이제 아닌지는 각각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에 다르겠지만 좀 연구를 해보시고 오를 자리에서 오르면서 뉴스플로우가 묻어준 거죠. 히토류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좋은 섹터 2차 전지 같은 데 가서 단타 단기하지 마시고 이런 데로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히토류건 뭐 오늘 비대위원장 한동훈 관련주, 대상홀딩스 우선주 이런 종목들 또 오른단 말이죠. 주가가 덜 오르지도 않습니다. 이게 뭐 주식의 본질이니 지금 대상홀딩스 우선주 22%가 올라가니까 참 인정하기 싫지만 이게 주식의 본질입니다. 누군가 산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23%가 올라가는데 어떤 주제건 목표를 세워놓고 치고 빠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 내가 이거 계속 보유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처음 들어갈 때부터 난 손절가 얼마, 목표가 10%, 바로 더 가도 치고 빠진다. 이게 가장 필요한 것 같고 테마를 볼 때 뭐 긴 테마, 짧은 테마, 한 축으로 보면 2차 전지도 테마일 수 있죠. 테마는 연속성이 필수 체크입니다. 히토류가 내일도 갈 수 있을지. 지금 연구 수출 정지를 하긴 했지만 정치인 맥주가 내일도 부각될 수 있을지. 이 테마의 연속성을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어디로 하시면 되냐? 이토마토 뉴스를 통해서 하시면 된다. 정리해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오늘 뭐 삼화전기 상신전자 좀 갑니다만은 종목의 연동 관계를 묶어서 가지 말고 기술적 포인트로만 딱 접근하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테마 종목들은 좀 깔끔하게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뉴스 플로우가 있는지 그리고 기술적인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에 대한 전략들 알아봤는데 오늘 관심 종목은 어떤 거 주실까요? 네, 오늘은 카카오 준비했습니다. 네, 카카오 요즘 계속 저점 반등하면서 오늘 시가총액 11위까지 다시 좀 복귀를 했던데 어떤 포인트를 잡아볼까요? 네, 뭐 일단 카카오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좋아하진 않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주식의 감정에 대입을 시키는 건 전혀 좋지 못합니다. 뭐 제가 감정 대입시켜서 카카오가 잘 갈 것 같으면 100번도 하죠. 늘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공개 방송할 때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의 카카오가 지속적으로 기간 수급이 유입된다는 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팩트이기 때문에 논쟁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연기금들이 이번 달에 너무 많이 샀고요. 늑신의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어떤 모멘텀을 보고 샀을까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사실은 해외 매출도 별로 좋지 않고 좀 시끄러웠죠. CEO 라인들이 좀 시끄러웠는데 인기는 없으나 꾸준한 저점 반등이 나왔고 올해 일단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카카오의 내용을 보면 커머스, 웹툰, 뭐 핀테크, 모빌리티 다양한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성장률이 높은 기업이라고 평가하지는 않고요. 단지 들고 온 이유는 이제 눌림목 이후에 지금 바로 달려드는 게 아니고 눌림목을 좀 보면서 우리 스페셜 여러분 시청자분들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안정감을 난 가지고 좀 가겠다. 퍼포먼스 필요 없다. 그러면 사실은 약간 5만 5천 원 영역부터는 기회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기회가 생겨서 조금 나는 길게 끌고 가는 스타일입니다. 올해 넘어가고 내년 쪽에. 그러면 저는 충분히 진입 타점도 나오고 보유 가능성이 길어질수록 기대 수익률도 높아진다 보여지고요. 올해 지금 전반기에는 무난하게 6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도달하지 않겠느냐. 조금 더 수급이 유입되면 7만 원 언저리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고 대형주이기 때문에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하시고 이런 종목의 매매 관점에 손절매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손절가는 제시하지 않도록 하고요. 단기 반등 목표가는 6만 4천 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 6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없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이었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